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증명 없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을 금지했던 이른바 방역 패스가 일주일 만에 폐지됐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법원에 상반된 판결이 있었던 데다가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든 것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네, 접종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마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요.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의정부의 당원협의회가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맺은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을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가 후속 절차를 추진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의정부시 의회에서도 면허시험장 이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경기 북도 신설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편차를 줄이고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려면 분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사이 포천에서 공장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가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맺은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을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과 일정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시장은 협약 과정에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시가 후속 절차를 추진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협약서에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 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대신 서울시와 노원구가 의정부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명목으로 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을 두고 의정부의 민심이 곱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관련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정선희 의정부시 의회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서가 공개됐습니다. 자, 이전에는 의정부시에 불리한 내용이 있기에 공개를 꺼려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제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역시나 그 협약 내용을 보니 불공정 협약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가 행정구역상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빠져 있었고 도봉면허시험장 관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의견도 협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본 사업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수락 리버 1, 2단지 행정구역 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암역 환승주차장은 이전 경전철 사업 시 서울시가 헐값에 의정부시에 매입하고 이어서 비싼 값으로 매각하여 인심 쓰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매각비가 500억 이상이 나올 때에는 의정부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5조 2하고 3은 환순주차장 개발 사업에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의정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칙사유 관련해서 제7조 3항 의회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한 천지지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협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9조에 불가항력 사유에서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동의가 없을 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만 봐서도 왜 의정부시가 협약서를 사전 시민의 의견 없이 비공개로 체결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시가 서울시 토지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서울시의 토지를 저희가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비에 대한 금액이 세부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정가 갈등도 있는데 이번 협약과 관련한 고민 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정부시 미래의 비전과 청사진을 그리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갑을 선출직 공직자들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의원님들이 지금 한 분씩 돌아가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민의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은 잘 받들어서 의견에 따라서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경기 북도 신설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 북부 11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 북도 신설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발전 지향점이 다르다며 지역 격차가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편차를 줄이고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려면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포천에서는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추운 날씨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포천시 군내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섬유 공장과 인근 냉동 부품 제조 공장 등 건물 4동과 원단, 기계류 등이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편집기에서 불꽃과 연기가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0분쯤에는 군내면의 한 톱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공장 건물 960제곱미터와 톱밥 기계, 건조기 등을 태운 뒤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0시 10분쯤에는 신분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도 불이 나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일부와 염색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한데요. 단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앞으로 3주간 시행됩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효과가 있을지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우입니다.
예, 자,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현재까지 방역 효과 고려했을 때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 의료 대응 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확진자 폭증과 또 병상 부족 사태, 사망자 증가를 경험하였고요. 최근 거리두기 강화와 3차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서 신규 확진자 감소와 위중증 환자 발생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은 안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오미크론이 이 확장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현재 방역 준비가 매우 좀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식당, 카페의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간 연장을 할 경우에 확진자 증가가 우리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어떤 가정 모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사적 인원 모임만 6명으로 완화했고 이후 추이를 보면서 다시 거리두기 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가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와 학원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과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정부의 방역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코로나 유행 정도와 우리 의료 대응 체계 여력 등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방역 패스가 중단된 마트나 백화점,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시설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에서 취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저위험도 다중이용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일부 완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대한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미접종자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미접종자분들이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감염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소 본연의 기본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그리고 에이즈나 결핵 같은 감염관리 사업, 만성질환 관리, 또 건강증진 사업이나 방문간호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보건사업의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 자원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간 의료기관에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보건사업들을 배타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민관 공동협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사회 의료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모아서 이런 보건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27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59명 감소했지만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평택시가 28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의정부 34명, 동두천 15명, 포천 13명, 양주 10명, 연천 1명 등입니다.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31.4%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1.9%로 닷새 연속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